황제의 모략으로 멸족한 아트레이데스 가문의 유일한 후계자 폴. 폴은 가문의 철전지 원수인 황제와 하코넨 가문에게 복수하고자 사막 행성 아라키스의 핍박받는 원주민 프레멘을 이용하기로 결심합니다. 프레멘 부족은 처음엔 폴을 이방인으로 적대시하지만 그의 비범한 능력에 차츰 감화되며 자신들이 기다려온 마흐디, 즉 메시아와 동일시하기에 이릅니다. 프레멘의 정치적 수장이자 종교 지도자가 된 폴, 마침내 복수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최근 개봉한 드니 빌레브 감독의 신작 듄 파트 2는 미국 작가 프랭크 허버트의 SF 소설 듄 시리즈를 영화화한 것입니다. 역사상 최고 SF 소설 중 하나로 평가되는 듄 시리즈는 1965년 출간된 1편 듄을 시작점으로 1985년 출간된 6편 듄의 신전까지 20년간 이어졌죠. 2000년대 들어 프랭크 허버트의 아들 브라이언 허버트가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아 7편과 8편 그리고 1편 이전의 이야기를 담은 프리퀄 시리즈를 집필하지만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프랭크 허버트가 직접 쓴 6부작만이 진정한 듄 시리즈로 인정받고 있을 뿐입니다. 특히 영화 듄 파트 1과 파트 2는 소설 듄 시리즈의 1편을 모티브로 삼고 있습니다. 듄 1편은 주인공 폴이 가문의 복수를 수행하는 여정과 전설 속 선택된 자인 퀴사츠 헤더락으로 각성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죠. 저는 영화 듄 파트 2를 용산 CGV IMAX관에서 관람했습니다. 끝없는 사막을 배경으로 한 다채롭고 압도적인 영상미, 21세기 모차르트인 한스 짐머가 참여한 웅장한 OST, 전 세계에서 제일 주목받는 두 배우 티모시 샬라메와 젠 데이아의 열연까지 극장을 찾아 돈을 지불할 충분한 가치가 있는 영화였습니다. 저는 듄을 보는 내내 한 영화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있는 프랜차이즈 스타워즈였습니다. 1977년 스타워즈의 첫 번째 영화 새로운 희망이 개봉한 이후 스타워즈가 미국 사회와 문화에 끼친 영향은 일일이 열거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대단히 컸습니다. 역대 북미 지역 박스 오피스만 봐도 2015년 개봉한 7편 깨어난 포스가 10년 가까이 1위를 지키고 있죠. 듄은 이야기 구성과 소재가 스타워즈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물론 1965년 출간된 듄이 스타워즈보다 12년 앞섰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스타워즈가 듄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이번 영상은 미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SF 프랜차이즈 스타워즈와 듄의 유사점을 7가지로 정리해보았습니다. 두 작품 모두 최소한의 스포일러를 하지 않고는 유사점을 논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스포일러를 원치 않는 분은 영화 관람 후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듄의 배경이 되는 장소는 모래로 덮인 사막 행성 아라키스입니다. 우주에서 가장 비싼 물질인 스파이스가 생성되는 유일한 곳이지만 60도를 웃도는 살인적 더위가 1년 내내 이어지는 척박한 땅입니다. 듄의 주인공 폴 아트레이더스는 가문의 멸족 이후에도 사막 행성 아라키스에 남아 가문의 복수를 하기로 결심합니다. 사막은 공포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점령하고 싶은 동경의 대상이기도 하죠. 평범했던 한 인간이 훈련과 각성을 통해 영웅으로 성장하는 장소로 사막만큼 훌륭한 배경이 있을까요? 스타워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공 루크 스카이워커와 그의 아버지 아나킨 스카이워커는 모두 사막 행성인 타투인 출신입니다. 타투인 행성에서 두 개의 태양이 지는 석양의 모습은 스타워즈 전체에서 제일 유명한 이미지 중 하나이지요. 아라키스와 타투인, 두 모래 행성 모두 이야기의 중심에 등장하며 각 영웅이 운명의 부름을 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듄의 주인공 폴은 극중에서 퀴사츠 헤더락으로 각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퀴사츠 헤더락은 낙원으로 향하는 길을 단축하는 자란 뜻을 지닌 단어로 과거와 미래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절대적 예지 능력을 지닌 자를 일컫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을 초월한 절대적 영웅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You need to face your fears. Come with me. 스타워즈에서 퀴사치 헤더락은 초우즌 원, 즉 선택받은 자로 바뀌어 나타납니다. 강력한 포스의 힘으로 우주의 균형을 가져올 자, 초우즌 원을 찾는 여정이야말로 스타워즈 전편을 관통하는 이야기의 중심이지요. 어지러운 현실을 절대적 힘으로 한 번에 해결하는 영웅 이야기는 서양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플롯입니다. 멀게는 신화에 등장하는 아킬레스, 페르세우스 등 영웅 서사시부터 역사적으로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 조지 워싱턴과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끈 링컨, 스포츠 분야에선 야구의 베이브 루스, 농구의 마이클 조던까지 서양인들은 어느 시대나 그들만의 영웅을 만들고 영웅을 동경하는 것에서 엄청난 카타르시스를 느껴왔습니다. 영화 매트릭스 시리즈의 네오 역시 이러한 영웅 서사물의 대표적 캐릭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듄과 스타워즈는 모두 제국의 억압에 맞서는 영웅의 서사를 그리고 있습니다. 제국, 영어로 엠파이어는 황제가 다스리는 군주제 국가 또는 다른 민족이나 국가를 통치하는 나라를 뜻합니다. 듄에서는 코리노 가문의 샤담 4세가 황제로 등장합니다. 우주 최고 권력을 지닌 황제이지만 아트레이더스 가문의 힘이 커지자 이를 시기해 아트레이더스 가문의 원수인 하코넨 가문과 손잡고 아라키스에서 아트레이더스 가문을 괴멸시켜버리죠. 주인공 폴은 복수의 여정 끝에 황제를 죽이는 대신 황제의 딸과 결혼해 본인이 직접 황제에 오르는 길을 선택합니다. 스타워즈에서도 제국은 펠퍼틴 황제가 이끄는 악의 무리로 묘사됩니다. 펠퍼틴 황제는 만악의 근원인 시스의 군왕이자 다스베이더를 조종하는 최종 보스로 등장하죠. 주인공 루크가 속한 집단은 극중에선 아예 반란군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절대 악, 황제가 지배하는 제국과 이들에 맞서는 주인공.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이자 단 한 번도 왕을 섬긴 적 없는 나라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이 황제의 국가, 제국을 악과 동일시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미국도 20세기 들어 여러 나라를 식민지로 삼았던 제국주의 역사가 있지만 말이죠.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듄과 스타워즈는 모두 특정 에너지원을 이야기의 주요 소재로 삼고 있습니다. 바로 듄의 스파이스와 스타워즈의 포스입니다. 먼저 듄의 스파이스는 우주를 지배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의 원천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사막 행성 아라키스에서만 생산되며 먹을 경우 수명 연장은 물론 사람에 따라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예지력을 키워주기도 합니다. 우주 행성 간 이동에도 필수적으로 필요한 물질이기도 하죠. 때문에 우주에서 가장 비싸고 필연적으로 권력과도 이어져 있습니다. 듄의 황제 샤담 4세가 아트레이더스 가문을 멸족시키기 위해 세운 계책도 스파이스 채굴권을 하코넨 가문으로부터 빼앗아 이들과 원수지간인 아트레이더스 가문에 부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스파이스를 둘러싼 두 가문의 이권 다툼에서 듄의 이야기가 시작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스파이스는 과거 서양인들이 인도 발견 이후 대규모 교육을 통해 어마어마한 부를 쌓았던 후추를 연상시킵니다. 반면 스타워즈의 포스는 약간 성격이 다르죠. 포스는 자연계에 흐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로 온 우주를 관통하고 은하를 하나로 묶어주는 힘입니다. 명확하게 설명이 가능한 스파이스와는 달리 좀 더 철학적입니다. 스타워즈 주인공인 루크를 포함한 제다이들은 언제나 포스를 제대로 다루기 위한 훈련을 멈추지 않습니다. 잘 훈련된 제다이들은 포스를 이용해 물체를 이동시키거나 상대방의 정신을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죠. 듄과 스타워즈에는 모두 주인공이 목표를 이루도록 돕는 집단이 등장합니다. 바로 프레멘과 제다이인데요. 듄의 프레멘은 아라키스 행성의 원주민 부족 이름입니다. 이들은 사막에서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거칠고 자신들의 터전을 침범한 외부인과 수십 년간 맞서 싸우면서 매우 뛰어난 전투 능력을 지니게 됐습니다.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모래벌레 샤이 훌루드를 자유롭게 타고 다니는 프레맨의 모습은 영화 아바타에서 거대 새 이크란을 타는 나비족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폴은 가문의 멸족 후 프레맨의 일원이 되어 그들의 지도자가 되고 결국 프레맨의 군사력을 바탕으로 황제에 오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황제 등극을 반대하는 나머지 우주 가문들과 전쟁을 시작합니다. 스타워즈에서 주인공 루크가 속한 집단은 제다이입니다. 제다이는 공화국을 수호하고 평화를 숭상하는 수도사 집단이지요. 악으로 묘사되는 시스에 맞서기 위해 무예를 연마하며 포스를 잘 다루기 위한 훈련을 멈추지 않습니다. 팔퍼틴 황제의 제다이 사살 명령인 오더 66으로 인해 제다이는 대다수가 죽고 말지만 루크는 스승인 요다와 오비안 케노비의 도움으로 라스트 제다이로 각성하고 결국 제국을 무너뜨리지요. 영웅물에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이들이 사용하는 무기겠죠. 삼국지에 등장하는 관우의 청룡언월도, 장비의 장팔사모, 여포의 방천화극처럼 서양의 영웅물에서도 특별한 무기는 언제나 등장합니다. 듄에서는 프레맨들이 쓰는 크리스 나이프가 나오고 스타워즈에서는 제다이들이 쓰는 라이트 세이버, 즉 광선검이 등장하지요. 크리스 나이프는 아라키스 행성의 최상단 포식자, 모래벌레의 이빨로 만든 검입니다. 폴은 찬이로부터 받은 크리스 나이프를 사용해 적들을 물리치죠. 라이트 세이버는 스타워즈 프랜차이즈를 상징하는 대표적 메타포가 됐을 정도로 대중적으로 잘 알려져 있죠. 제가 마지막으로 꼽은 듄과 스타워즈의 유사점은 바로 주인공의 혈통입니다. 스타워즈에서 가장 유명한 대사는 아무래도 I'm your father겠죠. 가족을 위해 어둠을 택한 아버지와 악을 제거하려는 아들이 숙명적 원수가 되는 비정한 순간, 악의 화신 다스베이더가 사실은 마지막 남은 제다이 루크의 아버지란 사실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회자되는 이야깃거리입니다. 그런데 이같이 혈통에 얽힌 비밀은 듄이 먼저였습니다. 바로 아트레이더스 가문의 원수인 하코넨 가문의 수장 블라디미르 하코넨 남작이 주인공 폴의 외할아버지였던 것이죠. 폴의 어머니인 제시카가 하코넨 남작의 딸이었던 겁니다. 관객들은 명확한 줄 알았던 선과 악의 경계가 한순간 흐릿해짐과 동시에 대체 무슨 사연으로 이렇게 족보가 꼬이게 되는지 궁금증이 커지게 되죠. 지금까지 듄과 스타워즈의 유사점을 알아봤습니다. 세밀하게 보면 더 많은 유사점이 보일 것입니다. 듄은 스타워즈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비교해가며 보기 좋은 영화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쪼록 이 영상이 영화를 보시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